네, 마켓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메리츠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황보원경 이사와 화상으로 조금 연결했습니다. 예, 화상으로 연결됐습니까? 전화로 연결됐습니까? 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군데 기업을 탐방을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생생한 이야기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보원경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코로나 상황으로 기업 탐방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날씨도 날씨고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탐방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다녀오신 기업 중에 눈에 띄었던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두 개의 기업을 준비했고요. 우선 이제 올해 작년 연말에 조금 이슈가 됐던 그 구 이지엘 페어, 지금은 이제 현대 이지엘로 대주주가 이제 교체된 현대 이지엘과,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시장 대비해서 좋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기업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현대 이주웰. 저도 이 복지 관련 회사라서 좀 유심히 보는 회사인데요. 현대 위주웰 지금 대주주가 바뀌었죠. 지금 회사가 어떻게 바뀔 예정이라고 지금 예상하십니까? 아, 예. 현대 이지엘 하면은 과거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복지 포인트, 중소기업의 뭐 대기업의 공공기관의 복지 포인트를 어쨌든 이제 몰로 이제 온라인으로 사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지 포인트 시장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꾸준히 복지 시장에 대한 향후 지원과 통상 임금 부분에 포함 안 되는 이슈로 인해서 복지 포인트 시장이 연평균 1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도입이 완료가 됐고, 민간 기업 중에서 종업원 수 기준으로 200인 이상의 사업장 기준으로 아직도 25%밖에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잠재 도입 여력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가 전체 마켓시어의 어쨌든 50%를 지금 이제 독과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받는 쇼핑 플랫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의 여러 가지 무리한 투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다가 작년 연말에 최대 주주가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현대그린푸드로 인수되면서 다시 시장에서의 쇼핑 플랫폼 가치를 재정명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대 위주웰이 그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편입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다른 현대 계열사 범현대가 쪽으로의 추가 수주가 좀 기대가 되겠습니까? 6월 말에 이제 NDR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만 해도 한 20개 가까운 계열사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는 EGL의 고객사로 이제 입점이 될 부분이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여타 기업까지 조금 더 고객사를 늘릴 예정이라 보여지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EGL의 어떤 연간 매출액의 그 기간 한 10년 동안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한 번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영업이익률이 15년도에서 18년도까지 조금 들쑥날쑥했던 부분은 최대 주주가 아무래도 이제 그 전 대주주가 호텔리어 출신이다 보니까 이지웰 투어라던가 우도 테마파크 같은 과거의 대주주가 여러 가지 무리한 동사로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재투자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에서 외딴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이 일단 청산이 된 부분에서 볼 때 동사가 이제는 본연의 어떤 업무를 가지고 좀 재평가될 가능성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일단 돋보이고요. 그리고 쇼핑 플랫폼으로서 동사가 가지고 약점이 그간은 가전제품 위주로 물건 수가 좀 부족하다던가,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던가, 무료 반품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서비스 차원이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동사가 현대백화점에 물건을 도입하면 향후에 리바트 가구나 한섬의 의류, 현대백화점의 백화점 물건들이 차근차근 가져가 되면서 SKU가 증가하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격 메리트 부분에서 보더라도 작년 4월 말부터 네이버 최저가를 도입함으로해서 동사가 실적 부분에서나 여러 가지 플랫폼 부분으로 볼 때 본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로 일단 판단되는 게 투자 포인트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황보원경 이사님 말씀을 듣고 현대위지엘 참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주식에 관심이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예, 과거에도 2014년도에 동사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굉장히 유명 투자자들이 연달아 지분을 취득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보시면은 에세플러스 자산운용, 알리안츠 그리고 신영자산운용이 동시에 지분을 신고할 정도로 동사의 향후 플랫폼 가치를 굉장히 좋게 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그 이후에 15, 16년도에 대주주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본연의 가치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많았던 기업입니다. 올해 일단 기업 재평가가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이제 매출액이 꾸준히 매년마다 15%에서 20%씩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던 기업인데 그 매출액에 따른 영업이익률을 고스란히 이제 기타 부의 손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거 없이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그대로의 어떤 장점을 살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는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복지 포인트 몰에 한번 선정이 되면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대부분 해서 각 기관이나 기업별로 운용모를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 꾸준히 고객사로서 이용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동사의 플랫폼의 안정적인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본이나 프랑스의 글로벌 넘버원 복지 포인트 기업 대비해서 동사의 플랫폼 가치가 아직은 10배 중후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정상적인 가치로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로서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서요. 두 번째 탐방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이라고 탐방 다녀오셨는데 이 회사 아마존이 2대 주주가 될 수 있는 회사잖아요. 어떤 회사고요? 아마존이 어떻게 하면 이 포인트 모바일의 2대 주주가 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너무 유명한 회사고 최근에 시장에서 각광받는 기업이고요. 네. 1위 기업이 지브라, 2위가 한유엘이라는 일단 전방적으로 가장 큰 PDA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원래 후발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ODM 비즈니스부터 해서 자체 브랜드까지 이제 결국은 진출한 굉장히 좋은 니치 마켓에서 성공한 기업이라 보여집니다. 아마존이 8년 동안 작년 초에 2억 달러 규모의 자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제 누적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신주인 수권을 부여받으면서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공시를 보면 참 좋은 투자 사업 조합이라고 지금 현재 포인트 모바일의 2대 주주가 일정 지분을 대주주한테 지분을 팔면 그 지분을 아마존으로 다시 줌으로 인해서 아마존의 지분이 공급 계약의 규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최대 지분 규제로 볼 때 10% 한 후반까지 매출에 따라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존 자회사가 생길 듯 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메리트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황보원경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